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네요. 제목이 조금 어렵죠? 그냥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요즘에 기준금리가 3.5%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금리 상승이 한국 사람들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보고서라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떠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의 소비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한국의 소비가 한번 주춤거렸고요. 그리고 나서 보복 소비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와 함께 내수가 완만하게 이렇게 살아났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이 없었다면 주황색처럼 소비가 회복됐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21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미국은 22년 상반기 때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소비의 회복은 예상 추세를 상당 부분 하회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1년 후부터 그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죠. 21년 하반기에 금리를 올렸으니 정확히 1년 후인 22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민간 소비가 완전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란색 커브를 보시면 올라가다가 22년 하반기 때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항목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할 것 없이 21년, 22년 이때 피크를 치고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한국의 내수 위축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분위로 가면 갈수록 저소득층, 5분위로 가면 갈수록 고소득층이라고 하죠. 참고로 여기에 나타난 소득과 지출의 변화율은 19년 대비 23년의 변화율로 표기를 했습니다. 5분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증가가 엄청난 반면에 지출의 증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분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증가도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지출의 증가도 많았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보고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1분위로 가면 갈수록 먹거리에 돈을 많이 씁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비중이 1분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장난 아니죠.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분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에 대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지출의 증가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국은행의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1분위를 제외하면 다른 분위에서는 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그에 비해 거의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 내수의 위축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럼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돈을 다 쓰지 않고 이것을 어디에 썼을까요? 설마 다 주식과 코인에 썼을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왼쪽 커브를 먼저 볼까요? 보라색으로 표기된 게 한국의 가계순 저축률이고요. 하늘색은 미국의 가계순 저축률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때 잠깐 저축이 늘었을 뿐 전체적으로 저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코로나 이후 저축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은행 가면 이자 많이 주잖아요. 한때 예금 금리가 거의 5%를 찍었었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은행에 달려가서 저축을 많이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 한국 경제가 어렵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저축률이 이렇게나 높다. 우린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커브를 보시면 최근 들어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 상승의 여파로 이자 부담금이 늘어났죠. 미국과 달리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이 체감하는 금리 상승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은행에서 한국의 가계를 1분위에서 10분위로 구분을 지었는데요. 참고로 이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1분위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올랐을 때 손해를 많이 보고 10분위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올랐을 때 오히려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예금이 많은 가계는 10분위 쪽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현금이 거의 없고
영끌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분위 쪽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30살에서 65세 사이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니 저도 여기 어딘가에 속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2분위에서 3분위 이쯤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디쯤 속해 있으신가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나는 어디에 있나, 여긴 어딘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위가 아니에요.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보통 소득 수준으로 분위를 나누는데 이것은 금리 민감도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득 수준, 소비 수준, 주택 보유 비중, 나이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1분위 쪽에 있는 금리 상승 손해층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 분위에 비해서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10분위 쪽에 있는 금리 상승 이득층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억대 연봉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색 커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 1분위 쪽에 있는 금리 상승 손해층의 나이는 전체적으로 어리고요. 주택 보유 비중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위 쪽에 있는 금리 상승 이득층은 나이가 전체적으로 많고 주택 보유 비중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담대를 많이 끼고 부동산을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리뷰해 드리고 있는 해당 보고서가 2월 25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직후 나온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 영끌 수도권 집산 3040 허리띠 가장 졸라맸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젊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서 한국의 소비가 위축되었다.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19년 대비 2022년에 파란색 커브로 표기된 소비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1분위부터 6분위까지는 모두 소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7분위에서 10분위 사이에 금리 상승 이득층은 오히려 소비가 소폭 증가했죠. 이러한 소비 변화는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내느라 소비를 줄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를 요약하면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소비가 둔화된 가계에는 3040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금리도 낮아지게 되면 가계의 소비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것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죠. 저도 이게 크게 걱정됩니다. 아마 한국의 내수가 살아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3040의 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스트레스 DSR을 24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연봉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약 2천만 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정책은 DSR을 산정할 때 현재의 대출 금리에다가 일종의 가상금리를 더해서 DSR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DSR을 산정할 때에만 금리를 살짝 올려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올해 2월 26일부터 1단계가 적용되었고요. 7월 달에는 2단계가 적용되고요. 내년부터는 3단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DSR에 산정되는 추가 금리가 높아져요. 지금은 0.38% 정도 금리가 가산되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0.75%, 내년부터는 1.5%나 DSR 계산 시 금리가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주담대를 받을 분들은 이러한 스케줄을 잘 고려하시면서 주담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